오늘 우리나라 지수는 그래도 좀 상승으로 좀 마감이 되었고, 뭐 일단 오늘 나스닥 미국 시장을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하락 추세가 계속될지 아니면 시장에 대한 반등이 나올지 우리가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야 합니다. 네. 기술적으로 현재 지수가 과연 단기적인 고점을 맞은 것인지, 아니면 이 조정이 현재 이 추세를 따라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올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 한 두 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좀 이야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수에 최근에 또 많이들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뭐 5,000 포인트 간다, 뭐 한다, 이렇게 정부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지수가 진짜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런 코덱스 레버리지 상품에도 많이 관심을 갖고, 지수가 1% 상승이 나올 때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매수라면 2% 이렇게 수익을 레버리지로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리스크도 있다라는 건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그런 겁니다. 최근 단기적인 고점을 찍고 이 추세가 과연 더 떨어질 것인가? 그러면 이 추세에 대한 부분들 혹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일단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시장을 읽을 줄 알아야겠죠. 네. 일단 지수는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시장에 대한 흐름을 어떻게 읽고 나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전반적인 이 미국 시장을 내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끌고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미국 시장 자체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최근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또 기조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 흐름은 우리가 아시아 시장에서 먼저 또 어느 정도의 회복세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기술적으로 볼 때 또 약간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그 알리바바에서 뭐 한다? 엔비디아의 H20에 버금가는 AI 칩을 개발한다는 소식에 하락 마감을 했고, 이게 혹여나 우리가 어제 올해 3월에 있었던 딥시크 사태와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어 간다라고 하면, 시장은 다시 한번 이런 불확실성 속에 급락이 나오는 그런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딱 여기였죠. 네. 여기 라인에서 여기까지 큰 폭의 하락을 만들어냈다가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추세를 만들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걸 하나를 더 봐야 돼요. 최근 이 코스피가 이렇게 고점을 뚫고 올라올 때, 자 볼게요. 고점을 뚫고 올라올 때 오히려 고점은 높아졌지만 이렇게 RSI가 하락에 나오는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 구간이 여기서 나왔어요. 하락에 대한 하락 다이버전스 구간이 나왔다라는 건 약 80%가 넘는 확률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 그런데 이런 지표상의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 번 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점 돌파, 고점 돌파, 고점 돌파 이렇게. 근데 고점을 돌파를 할 때마다 이 RSI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이런 걸 우리가 바로 이 더블 다이버전스 구간이라고 불러요. 자, 더블 다이버전스에 대한 구간들을 제가 이야기해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예전 우리 코로나 직전의 이 흐름을 항상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흔히 나오지 않는 그런 흐름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조정 뒤에 반등이 오나 싶더니 지수는 이렇게 급락이 나오죠. 네. 물론 이렇게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시장이 밀릴 수 있다라는 차트상의 분석적인 부분으로 볼 때, 시장이 밀릴 수 있다라는 신호는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거는 내가 매수 관점으로 지수가 올라갈 때 내가 수익을 보는 상품이잖아. 근데 이게 정말 큰 폭의 하락이 나오다 보면 내 수익률은 계속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상승에 대한 파동을 볼 때 이 더블 다이버전스가 여기 구간에서 걸리면서 5파 고점이 저는 나왔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조정은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ABC 형태로 더 빠졌다가 올라갈 겁니다. 네. 이게 그 코로나 직전의 하락처럼 이렇게까지는 안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 하락폭이 꽤나 깊어질 것이고, 이 하락폭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이 단계에서 하락에 대한
뭐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은 없겠지. 그리고 지수가 이렇게나 빠지면 내가 현물 매수를 어떤 걸 하더라도 수익을 볼 수가 없는 장이란 말이야. 근데 한 가지 확률로 여기에서 이 추세를 만들면서 한 번 더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빠질 수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 대한 흐름은 앞으로 이 추세가 깨지고 이 전저점이 깨지는지, 이 깨진다고 볼 때 과연 지수의 반등은 또 어디서 나올지, 또 한 가지는 이 지수의 반등이 나온다고 한들, 우리가 이 지수의 반등 뒤에 그러니까 지수 반등 나온다고 한들 과연 지수가 어디까지 빠졌다가 올라갈지, 네, 이런 부분들을 알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수가 이렇게 하락한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손실만 보는 것도 아니에요. 네. 분명 지수의 하락에 배팅하는 상품들이나 이 지수의 하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물 시장을 본다고 볼 때 이 선물 시장에서 우리가 숏을 친다고 하죠. 우리가 흔히 아는 뭐 공매도 뭐 이런 비슷한 개념인데, 이렇게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오히려 이 지수의 하락에 배팅을 해서 수익을 보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락에 배팅하는 걸 어려워해요. 그래서 지수라는 게 결국에 상승도 나오고 하락도 나오는 건데, 이런 하락장에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이 지수 안에 있다. 네,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일단 흐름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조정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하고 인지해 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서 위험 구간에서 내가 이걸 정말 100% 손절하기는 힘들다, 위험 구간을 만약에 이탈돼서 이게 상승 없이 하락 추세로 간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비중을 줄여놓고 다시 밑에서 잡는 전략으로 가야 돼요. 안 그러다간 이게 레버리지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죠, 이 청산에 대한 위기도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래서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건데,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앞으로 이런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또 지수에 관련된 내용들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수에 대한 확실한 타점이나, 또 이 지수에 관련해서 우리가 뭐 하락장일 때도 돈을 버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구독자방에서 같이 또 이런 좋은 이런 타점에 대한 흐름들 만들어 나갈 거니까,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지수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수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항상 그래요. 뭐 내가 종목을 투자하던 지수를 투자하던 간에 우린 우리만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과 원칙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요. 이 기준과 원칙에 따라 확률이 높은 자리를 내가 찾아 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높은 확률 자리에서 우리가 이 반복적인 매매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계속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런 타점들, 지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말 기술적인 부분들도 같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어렵다라고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들, 이러한 자료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금만 공부를 또 하는 성의 정도는 보여주시면, 앞으로 우리가 지수에 대한 투자, 또 하락에 대한 배팅, 또 하락 배팅을 할 때 우리가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같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제 영상 밑에 더보기란 눌러 보시면 또 링크가 하나 있는데요. 설문지 링크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내가 좀 물려 있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힘들어하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종목이든 종목명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하신 다음에 저에게 설문지 제출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기술적인 피드백 해드릴 거니까 설문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수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려보자면, 일단 저는 지수가 하락하는 그 배팅 안에 하락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좀 이야기해 드릴 거고, 이 지수의 하락에 우리가 돈을 벌면 좋은 게 뭐냐면, 지수가 이제 진짜 바닥 구간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뭐 지수를 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닥에서 잡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같이 좀 투자를 하면 이게 수익이 극대화가 되거든. 음. 이런 걸 같이 알고 가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들 같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
이 부분들은 놓치지 말고 저와 함께 해 나가면서 좋은 그림 그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우리나라 시장인데 결국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나스닥 시장 나스닥. 나스닥도 한번 볼게요. 이 나스닥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이 나스닥에 대한 흐름이 앞으로 우리나라 지수의 흐름을 바꿔 놓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좀 분석을 좀 해 드릴게요. 나스닥 또한 나스닥 또한 이 저점 바닥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저점 바닥부터 어느 정도의 이제 상승에 대한 조정 파동 뒤에 한 번 더 고점을 뚫든 아니면 여기서 이미 고점이 나왔고 ABC 조정이 나오든 이거는 앞으로 흘러가는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할 겁니다. 이 나스닥 선물 시장에서도 우리가 뭐 계약 단위에 대한 매수나 매도 타점들을 좀 많이 다시 잡아 나갈 때 이런 계약에 따른 하락에 베팅하는 게 더 쉽거든요. 하락에 베팅하는 것도 더 쉽고 또 상승에 베팅하는 것도 쉽고 그리고 또 오히려 나스닥에 대한 지수 투자는 우리나라 코스피보다 더 난이도가 쉬워요. 네. 나스닥 지수에 대한 상품에 대한 투자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보다 훨씬 쉽다. 왜? 이게 결국 그 기술적인 분석이라는 게 사람들의 공통적인 심리 부분들을 담아서 우리가 예측을 해 나가는 건데 나스닥은 여러분들 전 세계 모든 인구가 나스닥에 투자를 하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구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 월가에서도 항상 이런 매수나 매도 혹은 우리가 이제 바이, 셀이라고 하죠. 이 바이, 셀 혹은 롱 혹은 숏 이렇게 상품에 대한 이제 투자를 할 때 결국에 기술적인 부분들만 보고 가요. 뭐 트럼프가 어떤 말을 하던, 미국의 트럼프가 어떤 말을 하던, 뭐 CPI 지표가 어떻든 PPI 지표가 어떻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이런 지표들에 대한 선행에서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기술적인 부분들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를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지수에 대한 투자만큼은 이 미국 시장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우리가 끌고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 그런 부분들을 알고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시장을 내가 읽다 보면 시장에 대한 내가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에 종목에 대한 투자도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하락장인데 내가 지금 매수를 할 때인가 안 할 때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할 때가 맞잖아. 아니면 시장이 이제 고점 신호면 내가 현금화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국 이 지수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눈을 뜨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런 지수에 대한 투자 또 하락장에서도 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재밌게 제 노하우들을 또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같이 이끌어 갈 거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지수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재밌게 또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재밌는 정말 새로운 투자에 대한 매매들을 제가 함께 같이 좀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하락할 때 돈 버는 게 얼마나 또 짜릿해요. 짜릿하고 얼마나 또 재밌어.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좀 챙겨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제 요즘에 코인 시장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코인 선물 시장에서 막 롱숏 이제 선물 시장 많이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하잖아.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이 코인 시장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코인은 좀 위험해요. 네, 위험합니다. 이런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선물 시장이 먼저 이 나스닥이나 뭐 이제 나스닥이나 뭐 나스닥 선물 거래나 뭐 금 거래나 ETF 뭐 여러 가지 거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파생해서 코인에서 적용을 해가지고 레버리지 막 50배, 100배 때리면서 막 이렇게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절대 돈 못 벌어요. 차라리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수에 대한 투자를 해나가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적어도 진짜 완전 한 번의 매매에서 막 대박을 노린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안정적으로 수익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가는 거.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 만약에 내가 현물 투자를 했는데 이게 약간 고점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다고 하면은 이런 지수 상품에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숏배팅을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해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계속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 이 지수 여러분들 문자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와 함께 나가면서 좋은 그림 그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우리나라 장 중이든 미국 장 중이든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